네,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북한의 도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도발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미 예고를 했죠. 이번에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침략 전쟁 연습 소동으로 초래될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 미국에게 전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이런 UFC,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할 때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도발이 예상이 됐고 결국 도발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 UFC 때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할 정도로 좀 긴장 수위를 높여왔는데 이번에 도발한 거는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것도 좀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북한이 오늘 아침에 새벽이죠. 오늘 아침에 쏜 것이 어떤 건지는 지금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이게 300mm 그 개량형 방사포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이제 탄도미사일 3발이 발사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에 따라 지금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둘 다 지금 말씀하신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라든지 아니면 ICBM이라든지 그런 고강도 도발은 아니고 일종의 좀 저강도 도발이죠. 네. 그럼에도 제가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300mm 방사포 개량형일 경우에는 이것이 한국한테 아주 큰 위협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날아간 것을 보면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약 250km를 날아갔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00mm 그 개량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한 200km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250km를 날아간 거는 그만큼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특히 그 방사포의 주 목표가 한국에 이제 계룡대죠. 각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성능이 개선된 것이다라고 그런 최종적인 평가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한국에게 적지 않은 위협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어느 미사일로 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발전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커드 B 미사일 또는 신형 미사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미 태평양사 대변인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북한이 그냥 기존에 있는 스커드의 미사일을 쐈을지 아니면 개량형이라든지 아니면 고체 연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상과 지상을 그렇게 공격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 여러 가지 것들이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미사일이냐에 따라서 비록 저강도 도발이지만 이것이 또 한미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를 활용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위협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30분 동안 3발을 쐈는데 이 중에 한 발이 발사 직후 발사와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이런 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남은 훈련 기간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형태의 로켓을 북한이 발사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mm 방사포를 쐈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50km를 3발이 다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2발은 250km를 날아갔으면 그것은 성능이 개량됐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3발 중에 한 발이 폭발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다라고요 생각을 하고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이미 2발이 날아갔는데 그것도 실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탄도미사일이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었던 개량형 미사일이라든지 스커드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지 하면은 다시 한번 그런 도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UFC 기간에서는 저는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 얘기를 나왔으면 그것은 충분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위협과 이 UFG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UFC 기간 중에는 더 이상 그런 도발은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서 영변에 있는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에 경수로 공사장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좀 활발해졌다는데 이게 핵원료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에서 지금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네. 북한이 지금 계속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가동을 하고 있죠. 그 의미는 플루토늄, 그 핵 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경수로의 새로운 원자로를 짓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네.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기존의 영변보다 규모가 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지 않은 위협이 되죠. 이미 미국에서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걱정거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뭔가 긍정적인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도발로 좀 북미 관계에 영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 수위를 아주 잘 조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00mm 방사포가 맞다면은 이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은 아닙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도 발표를 할 때 괌이나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이랑 달라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에 대한 그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당연히 이제 비난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지만 방사포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사포는 미국보다는 한국을 겨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사포가 맞다면은 북한이 수위 조절을 아주 절묘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지금 뭐 관포위 사격 이후에 긴장이 고조됐다가 지금 다시 긴장이 조금 제한되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면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 최근 잇따라 현지 시찰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남한 점령 가상훈련 현지 지도에 나섰는데 이렇게 UFG 기간에 이런 행보를 공개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백령도와 대연평도의 기습 상륙 작전 훈련을 직접 참관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UFG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일종의 도발을 그것도 일종의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네. 이것이 연평도와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린 지금 발사한 미사일 종류도 그렇고 이게 미국보다는 한국을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뭐 우리 문 대통령을 직접 실명으로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바로 또 나온 노동신문 논평에 따르면 우리 그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추적을 하고 검토를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이 공세를 했던 미국보다는 지금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미북 대화가 이뤄진다면 한국을 일종의 인질이나 볼모로 활용하는 그런 지금 아마 구상이 북한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압박과 제재를 하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압박과 제재가 목표는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대화도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를 이룬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데 결국은 북한이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공세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문 대통령도 지난번 그 100일 기자회견인가요?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이미 금지선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은 금지선을 넘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당연히 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한 핵 무장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 그것에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고 핵심적인 것은 결국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우리가 단기간 내에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것도 사실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간의 판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미사일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빨리 연동을 해서
그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미 공동성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미가 미사일 방어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해서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미사일로 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연동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러시아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죠. 네네. 그전에는 이제 중국이 주로 일종의 완전히 각을 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을 상당히 지지하고 북한 편을 들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과 조금 더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그리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때도 러시아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들을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방문을 해서 러시아와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그런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러시아가 좀 공헌을 하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러시아도 사실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입니다. 네. 지난번에 대북 제재가 미국 내에서 통과될 때 러시아와 이란도 같이 그 제재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합병 문제도 있고 시리아 사태의 개입 문제도 있고 러시아의 위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절하게 수위를 좀 잘 조절해서 러시아와도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